패트릭은 정말 멋지다. 기아 타이거즈의 젊은 투수 곽도규는 영어에 능숙하다. 현재 어바인에서 스프링 캠프 훈련 중인 그는 26일 구단 유튜브 채널 갸티비를 통해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과 대화를 나누며 위즈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곽도규가 위즈덤을 멋지다고 느낀 이유가 있었다. 그는 어제 웨이트 트레이닝장에서 패트릭을 만나 함께 운동을 했다. 그의 아들에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런 아빠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클레멘테 어워드라는 선행상 후보에 올랐다는 게 정말 멋지다고 덧붙였다. 곽도규가 언급한 대로 위즈덤은 2024 시즌 시카고 컵스 소속으로 로베르토 클레멘테 어워드 후보에 올랐다. 이 상은 1973년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제정한 상으로 클레멘테는 메이저리그 최초의 히스패닉 선수로 1972년 니카라과 대지진 당시 구호물자를 전달하다 비행기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그의 이름을 따 매년 사회 공헌 활동을 활발히 한 선수에게 클레멘테상을 수여한다. 모든 구단은 후보를 배출할 수 있으며 2024년 수상자는 살바도르 페레즈, 캔자스시티 로열스였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에게는 후보에만 오르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다. 위즈덤은 2018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메이저리그 경력을 시작해 2024년까지 7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했다. 갸티비와 MLB.com에 따르면 위즈덤은 메이저리거가 되기 전부터 미국 전역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다. 특히 MLB.com에 의하면 위즈덤의 사회적 기여는 2017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산하 트리플레에서 뛰던 시절 뇌암 투병 중이던 6살 어린 팬 브렉스턴 푸쿠아를 도운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푸쿠아와 함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며 클럽하우스를 보여주고 타격 연습도 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시카고 컵스 시절 위즈덤은 세인트 주드 아동병원의 홍보대사를 맡아 소아암 치료를 위한 기부금 모금을 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댄스비 스완슨, 숀 암스트롱, 이상 컵스과 함께 로스앤젤레스의 푸드뱅크를 방문해 감자와 사과 포장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산불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도 했다. 위즈덤은 멜비.com을 통해 세상의 긍정과 선함을 전파하는 것이 즐거워서 하는 일이다고 말했으며 클레멘테상 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 정말 영광이다.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알아봐줘서 기쁘다고 밝혔다. 푸쿠아는 위즈덤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위즈덤은 푸쿠아의 얼굴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뇌암 치료는 정말 힘들지만 그가 밖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가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뻤다고 전했다. 위즈덤은 메이저리그에서 88개의 홈런을 기록한 강타자이다. 올 시즌 기아 타선에서 김도영, 나성범, 최영우와 함께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그라운드 밖에서도 10년 가까이 지역사회에 봉사해왔다는 점이다. 좋은 선수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사람이다. 도영이 뒤에 타점을 많이 올리는 타자가 있어야. 기아 위즈덤 4번 확정 X 10km가 소중하다.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중심 타선은 어떻게 구성될까? 김도영은 3번 타자로 자리를 확정지었다. 하지만 4번부터 6번까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메이저리그에서 2022에서 2024년 동안 30홈런 이상을 기록한 새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현재 4번 타자로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이범호 감독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그는 위즈덤의 타순이 4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위즈덤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심지어 최영우는 개인적으로 용병은 믿지 않는다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범호 감독은 위즈덤이 1루를 맡고 있는데 타격 컨디션이 어떤지 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1루수와 좌익수 포지션을 어떻게 준비할지도 고민해야 한다라며 말을 이었다. 위즈덤은 1루수,
이우성은 좌익수로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 중심 타선의 핵심은 여전히 김도영이다. 김도영을 중심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타순을 짜야 한다. 이범호 감독은 어바인에 가서 한번 보고 와야 할 것 같다. 도영이 뒤에는 아무래도 클러치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필요할 것 같다. 도영이가 빠르고 도루를 잘 하니까 위즈덤을 4번에 배치하면 투수들이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도영과의 궁합을 맞추기 위해 그리고 팀 공격력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위즈덤이 4번에 배치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이범호 감독은 위즈덤은 분명히 홈런을 많이 칠 수 있는 선수지만 야구는 홈런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점수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점 생산을 위한 팀 플레이와 상황에 맞는 타격 능력을 살펴볼 계획임을 밝혔다. 따라서 위즈덤이 4번이나 6번 타자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이범호 감독의 설명이다. 최영우와 나성범의 컨디션이 좋다면 위즈덤이 4번에서 슬럼프에 빠질 경우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은 위즈덤이 결국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범호 감독은 우리나라 리그에서 뛸 때 한 달 정도면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K리그 투수들의 평균 구속이 약 10km에서 7km 정도 차이가 난다. 그 정도 속도의 공에서 변화구는 금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30대 초반이라 타격에 가장 적합한 나이대라고 말했다. 또한 제임스 네일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네일이 굉장히 친하다고 들었다. 네일이 위즈덤을 잘 적응시켜줄 것이다. 시즌 중에는 네일의 가족이 광주로 넘어와 함께 있을 것으로 안다.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점수를 내는 능력은 클러치 능력 외에도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2025년 외국인 선수 라인업을 모두 마무리한 후 심재학 기아 단장은 올해는 3명이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다며 간절한 소망을 내비쳤다. 지난해의 어려운 경험이 그를 깊이 울린 듯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기아는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를 모두 손쉽게 정복했다. 베테랑 선수들이 안정적인 기둥이 되어 주었고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며 시즌 내내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외국인 선수에 관한 이야기는 별개의 문제였다. 시즌 내내 안심할 수 없었던 기억이 가득했다. 프런트 역시 그만큼 바빴다. 기아는 2년간 활약한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새 외국인 투수로 윌 크로우와 제임스 네일을 영입하면서 새 시즌을 준비했다. 투수 구성을 고심 끝에 강력한 구위의 투수들로 라인업을 꾸리며 시즌을 시작했다. 실제로 네일은 초반부터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고 크로우도 에이스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크로우가 팔꿈치 부상을 당하면서 기아의 위기가 시작됐다. 팔꿈치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영입해야 했다. 기아는 완전 대체를 고려해 좌완 캠 알드레드를 영입했지만 좌우 투수의 불균형으로 고민이 깊어졌다. 우승을 목표로 하는 기아가 이러한 변수를 안고 시즌을 계속하기엔 어려움이 컸다. 그래서 기아는 다시 한번 미국 시장을 찾아 메이저리그에서 36승을 거둔 에릭 나우어를 영입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번엔 제임스 네일이 타구에 맞고 큰 부상을 당하며 정규 시즌에서 아웃되었고 기아는 대만을 찾아 에릭 스타우트를 영입했다. 결과적으로 기아는 2024 시즌 동안 5명의 외국인 투수를 기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스타우트도 부상으로 시즌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만약 네일이 기적처럼 회복하지 못했다면 외국인 투수의 문제는 시즌을 좌우하는 큰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다.